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김호수 전 부안군수를 구속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부안군이 발주한 부안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전남의 한 업체에게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공사 수주를 대가로 해당 업체에게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부안군 6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를 결정했지만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시점이 최소 2년 뒤고 이후 영국이 탈퇴해 FTA 효과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전북 수출입액 가운데 영국의 비중이 1%대에 불과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유럽연합의 경기가 침체될 경우 전체 수출입 물량이 주는 등 지역 경제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서울에서 20대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가 예산을 비롯한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7조 42억 원을 요구했지만 부처에서 79%인 5조 5천억 원만 반영됐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소 육성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기금운용본부 부속청사 건립비 반영, 새만금 내부개발 용지의 공공기관 매립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증편과 서남대 의대 정상화, 군산공항의 중국인 무비자 환승 포함과 군산 중국 석도 항로의 항차 증편도 주된 과제로 논의됐습니다.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규모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00억 원을 지원받아 200억 원 규모의 탄소성장 펀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기원 지원펀드는 창조경제혁신펀드 200억 원, 성장사다리 펀드 1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부안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지난 주말 전교생이 470명인 부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60여 명이 설사와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뒤 증세가 나타났으며 학교 측은 갈수록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자 오늘 정오쯤 전교생을 하교시켰습니다. 부안군 보건소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강화된 원산지 표시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1:1 맞춤형 홍보가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은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명예감시원 600여 명을 투입해서 창업 음식점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개별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 2월부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 방법도 변경된 뒤 일부 업소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청국장 등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0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청국장과 발효미생물을 활용해 한국형 장건강 제품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통 청국장을 일본의 낫또 같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시장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GMO 식품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GMO가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먹을거리를 자본의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GMO 논란이 뜨거운 만큼 도내 학교들은 아이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GMO를 막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부터 작물과 가축 등 170여 종의 GM 작물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5명으로 꾸린 자전거 교통 순찰대가 교통 혼잡 지역에 배치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우선적으로 서부 신시가지와 한옥마을 등에 자전거 교통 순찰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일대에서 환경부로부터 멸종위기 2급 희귀생물로 지정된 긴꼬리 투구 새우가 발견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머리에 둥그런 투구를 쓰고 꼬리가 가늘게 두 갈래로 뻗은 긴꼬리 투구 새우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알려지면서 환경영향평가 지표생물로 평가됩니다. 정읍시는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자 멸종 위기에 놓인 개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원 지역의 태풍과 호우, 폭설 위험을 전화 등으로 알리는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이 오는 2018년까지 구축됩니다. 남원시는 지금까지 하천변 등 재해 위험이 큰 222개 마을에 재난 음성 통보 시스템을 설치한 데 이어 2018년까지 모든 마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자연재해와 각종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고 이장이 마을에 없어도 전화로 마을 방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완주 지역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완주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매달 요양시설과 학교, 시장 등을 선정해서 공연과 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주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 주민들의 문화체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총선 선거벽보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9살 홍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인 홍 씨는 지난 4월 6일 김제시안 아파트 담장에 붙어있던 선거 벽보가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뜯어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밤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는 주말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는 남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문제를 단독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남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구 한 명을 집단 폭행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피해 학생은 학교 운동장에 밤새 방치됐습니다. 잠시 후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